존경하는 송대성 회장님께서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30여 년간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오늘 주제인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주제를 저는 실무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북한의 대남 공작 양상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제3국의 공작원을 파견하여 무역업체 등으로 의장한 비밀 거점을 운영하면서 현지에서 내국인 포석과 고첩을 접선하는 등 대남 공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섹터 간첩을 국내에 침투시켜 요인 암살을 시도하거나 국내 고첩을 접선, 지령을 하달하고 교육하는 등 대담하고 공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연계된 국내 고첩들은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북한 상부선을 접선하여 주요 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충성 맹세를 하고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한 후 은밀히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왜 존치해야 되는가,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공수사 활동의 메커니즘, 즉 대공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80년대 이후 직접 침투보다는 중국, 동남아 국가를 통한 제3국 우회 침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국정원에서는 최초 첩보 입수 단계로서 내사 단서와 북한 공작조 접선 정보는 대북 공작부서와 해외 공작부서의 요격망이나 정보망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첩보 수집 활동을 통해 입수하여 수사국에 이첩하고 있습니다. 이 첩보를 이첩받은 수사국에서는 신속히 대상자 특정 내사에 들어갑니다. 대상자 확인하는 데는 짧게는 한두 달 걸리지만은 길게는 2, 3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특정이 되면은 또 이에 대한 범죄 수집, 범증을 수집을 합니다. 범증 최종 활동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공수사관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습니다. 미행감시라든지 심지어는 엿장수, 또 노점상, 행상, 마지막엔 노숙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안보사범을 잡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범죄 증거가 신병 확보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체포영장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신병 확보와 동시에 증거물 압수를 합니다. 압수한 증거물이 요즘 PC나 USB, 스마트폰 등 첨단 과학장비, 이게 2중, 3중으로 암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사국에서 푸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정원 내에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과학정보 파트에서 이걸 암호를 해독해서 그 증거물을 분석합니다. 그렇게 해독 분석한 증거물을 근거로 우리 수사국에서는 피의자가 제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일체 묵비권 행사를 하는 등 신문투쟁을 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제가 2006년 10월에 1심의 간첩단 사건 수사 시 압수물 중에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지령문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과학정보부서에서 해독해서 그 성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모나리자 그림, 또 이건 미국의 대학 캠퍼스 사진입니다만은 이런 사진을 간첩한테 북한에서 보냅니다. 일반인들이 보면은 그림이구나, 사진이구나 쉽게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깨알 같은 지령문이 쓰여 있습니다. 1심의 사건 당시의 지령문 속에는 당시의 모 정당의
당대표는 뭐 얼굴 마담으로 누구를 시켜라, 또 사무총장은 누구를 해라, 조직국장은 누구를 해라, 또 뭐 서울시당 위원장 누구를 해라. 간부 명단이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 정당의 현재표를 보면 그 지령문 내용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증거물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당 해산하는데 유일한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활용이 되어 그 정당은 해산이 됐습니다. 이만큼 대남 공작이 얼마만큼 무섭다, 정치권, 정당권에 다 침투해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공수사 시스템은 해외 정보와 대북 여경 정보, 사이버 정보, 과학 정보 등 삼위일체 지원하에 전문 수사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체계입니다. 만약에 최근에 불거진 국정원법 개정안대로 수사국에서 내사만 하고 대상자를 수사 단계에서 경찰에 이첩할 경우에 해외 대북 정보망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출처 보호를 해 수사 시 경찰에 이첩할 것이 뻔히 알면서 입수한 첩보를 수사국에 통보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해외 부서의 생명은 정보망이나 여공망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보망, 여공망을 보호 노출이 되면은 그 조직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고도의 비밀을 요구하는 간첩 수사에서 수사 첩보 이첩 단계 또는 체포 영장 청구 과정에서 보안이 누설될 것은 매우 큽니다. 현재 수사국 내에서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서로 과단위로, 처단위로, 단단위로 철저히 차단의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기관으로 첩보를 이첩을 한다? 뭐 요즘 시쳇말로 속아 웃을 일입니다. 또 최초 첩보 입수에서 신원 특정, 범증 수집 등 신병 확보 수사 전 단계까지 경찰에 이관하기 전까지의 수년 동안 내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은 그 사건 자체가 마치 자식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생을 하면서 얻은 범죄 수집을, 범죄 증거를 남의 기관에 넘겨준다? 넘겨주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수사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판 아무것도 전혀 모르는 경찰 수사 인력이 와서 인수해가지고 수사를 한다? 뭘 알고 뭘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국정원 수사관들은 머릿속에 그 사람의 심지어는 동정 멀리 가서 뭐 얼굴 표정만 봐도 저 사람 뭐 어떻다는 것까지 다 입수하고 있는 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 수사관이 이거를 간첩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기한한 법은 악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심한 법안입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국정원에서 마약 사범이나 산업 기술 유출 관련 첩보를 수집, 검경에 이첩하여 성과를 거두지 않느냐 하며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악의 간첩 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북한의 공작기관이 직접 배후에서 조정하는 간첩 활동을 단순한 마약 사범이나 기술 유출 사범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문제는 수사 기능과 해외, 대북, 사이버, 과학정보 기능의 원활한 협업체제를 갖춘 국정원에 존치해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수사권 이권은 대공수사 시스템 붕괴와 역량을 낭비합니다. 국정원만이 특화된 대공수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는 특수훈련과 신분 세탁 등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잠입한 간첩을 검거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정보 수집, 감청, 정보원 포섭,
미행, 암호 해독 등 일반 범죄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전문성과 보안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개 수사기관으로 주로 범죄 발생 후에 범인 검거와 같은 사후 처리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사전 첩보 입수와 이에 따른 은밀한 추적 활동에 필요한 대공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또한 민생 치안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인사교류도 수시로 이루어져 장기간 내사와 공작이 필수적인 대공수사 활동의 전문성 확보에 부족함입니다. 반면에 국정원 대공수사관은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대공수사 업무만을 지속적으로 담당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간첩이 북한과 해외와 국내로 오가며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어 북한을 포함한 해외 정보 수집 능력이 필수적이나 경찰은 이에 필요한 해외 네트워크와 대북 정보망이 없는 상태로 단서 포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조직 신설 이관 시 대공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할 경우 현재 국정원이 갖고 있는 해외 대북 과학 분야에 대한 걸친 대공 인프라는 단기간 구축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도 소요되며 따라서 중대한 안보 공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 발생 후 국토안보부 신설 시 첫 해인 2002년에만 375억 달러, 한화 약 41조 원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주간동화 2016년 9월 14일자 일본판 CIA 설립 추진을 보도하면서 정보기관 하나를 만들기 위한 준비는 10년 정도 걸린다는 게 애교가의 통설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단 기간 내에 경찰 조직이 대공수사 역량을 확보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해외 대북 과학 역량을 보유한 2개의 국가기관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과당 경쟁, 정보 혼선 등 예상치 못한 혼선과 부작용,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국내 해외 정보기관의 정보수사 융합을 통한 안보 수호 체계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 존립과 체제 수호를 위해 각자 실정에 맞는 안보 관련 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권은 일반 경찰보다 정보기관에서 맡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미 CIA, 영국 M16, 독일의 BND 등을 거론하면서 정보기관의 수사권 보유가 예외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와 수사기능의 존립체계는 각 나라가 처한 안보 환경에 따른 주관적 정책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정보조직을 이원화할 수 있는 것은 주 전장이 해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주된 대상은 북한이고 주된 활동 영역도 한반도입니다. 대북 방첩 영역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는 것도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남북 대치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외국 정보기관과 수평 비교하는 것은 한쪽 눈으로만 보는 관점과 같습니다. 우리와 같이 해외, 국내 통합 정보기관 체제를 갖고 있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중국 등은 대부분 국가정보기관이 안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단 상황에 있거나 분단 경험이 있는 중국, 베트남, 예멘은 예외 없이 정보기관에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최근 해외 각국이 테러나 대규모 재난과 같은 각종 안보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위해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허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수사의 기능적, 조직적 융합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안보 상황에서 해외 정보와 국내 정보를 무자르듯이 분리하기 어렵듯이
국정원 대공수사 업무를 국내 해외 대북 과학정보 기능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즉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국가 정보수사 기능의 유기적 통합 운영을 통한 법과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점 정비 방향 중 하나는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정보 활동을 어떻게 안보 수사 절차를 통해 완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 교류 및 통합 기능 강화, 일반 형사범과는 다른 안보 사범에 대한 특별 사법 절차법까지 마련하거나 일부는 아예 정보 수사 통합 기관 통합까지 시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일은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사용 금지 시 유죄가 틀림없는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수사관의 형사소송 절차 위반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지 않으며 안보사건 관련 수사 방해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가택이나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변호인 접근권을 무제한 허용, 수사 방해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1심의 사건 당시 피의자 5명의 민변 소속 변호사 27명이 선임됐습니다. 피의자 1인당 변호사 6명입니다. 이들이 매일 2, 3명씩 교대로 접견 신청을 하고 수사 참여하고 가정면회 매일 하고 언제 수사합니까? 또한 국정원에서는 그래도 인권 수사를 해야 된다 해서 야간 수사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피의자를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해 놓고 9시에 출근시키고 저녁 6시에 퇴근시켜 또 식사 및 간식도 제공하고 변호인 접견 무제한으로 하고 가족면회 매일 1회씩 시키고 더더구나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고 현행 안보사범 수사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피의자 접견권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접견권이나 신문 참여권을 악용해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묵비 행사 등을 사주하고 신문 투쟁을 교사하고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방해 목적으로 준항고를 수시로 제기합니다. 2021년 사건에 27건의 준항고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국정원이 인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검 사건 한 건을 시작하면 민변이 벌떼같이 달려옵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악조건 하에서 수사도 국정원만이 할 수 있는 노하우라 생각을 합니다. 경찰 수사력으로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안보 선진국은 국가안보와 시민안전을 위해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으로 정보수사관 통합 강화 경향이라는 중앙일보 기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명시해서 공경연하게 대남 적화 통일을 만천하에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남북 화해 정국을 혁명의 최적기로 판단, 대담하게 대남 공작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공수사 업무는 대북정보, 해외정보, 사이버정보, 과학정보부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업무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경찰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분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책임질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그대로 존치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치권의 거대 권력에 의하여 굳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양하게 된다면 국가적, 국민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새로운 절충안을 제안합니다. 남북 통일 시까지 한시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존치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관의 변입니다. 선진국과 같은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특별 형사 절차법도 없이 일반 잡범 수사보다도 못하게 천대받고 적대시하는 이 나라의 대공수사 사법체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관, 국정원 내에서도 3D 업종으로 전락한 대공수사관의 길,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들은 오로지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여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지켜주겠다는 고집스러운 충성심과 사명감, 그것뿐입니다. 그 보국 충정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를 지키고자 하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들의 터전을 누가 지켜주시렵니까? 끝으로 딱 한 가지 죄송합니다. 끝으로 정치권에 감히 김진태 의원 계시고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가안보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불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라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 대선 공약이 도구마, 독단적 신념이 되어 예의 없이 거기에 맹종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진정한 나라 사랑이란 무엇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겠다는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존치시켜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분쇄하고 조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먼 훗날 후손들로부터 역사의 영웅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